사피엔스의 정신을 이해하자, 사피엔스의 습관을 이해하자. 그 진화적 특징 중에 하나가 네안데르탈인이 가진 흠이라고 하는 그 음성적 의사소통 방식에서 이제 구성적 의사소통 방식인 언어를 쓰게 되면서 그 이전에 전일적으로 서로 정서나 감정이나 메시지를 나눴던 걸 억압을 해서 구성적 언어와 함께 음악이 만들어진다까지를 지난주에 했다고 치고 오늘은 악기인데요. 제가 우리가 세미나에서 읽었던 스티븐 미슨의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이 관장님이 써주신 책에도 그 책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책에 따르면은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 악기를 만듭니다. 악기를 만들려면은 너무 좋네요. 박물관에서 그 실물을 보면서 이게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되고, 재료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한 그 공동체의 상징 구조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악기는 개인적인 발명품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악기가 내가 뭐 기분 좋아서 하나 만들어볼까 이러기에는 그 재료를 취사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가공하는 것까지 엄청난 그 상징, 그러니까 뭐 떠오르는 대로 상상한다 말고 이 관념이 정돈된 어떤 의사소통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는 집단적인 창작물이다도 말씀드리고, 호모사피엔스만 만드는데 호모사피엔스 개인이 못 만들고 호모사피엔스 각각의 공동체들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아무리 봐도 영감 받아가지고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는 민족마다 되게 많은 편차가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편차가 없다예요. 이게 오후에 중남미 박물관에 가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너무 다른 가면을 쓰는 것 같지만 가면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이게 범주가 10,000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대략 5개인가 이렇게 이제 범주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도 가면도 대단히 다양한데 집단의 창작물이면서도 그 집단들이라고 하는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진달까? 안 느껴진다기보다 보면은 대단히 공통점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청각인데 배치를 이렇게 짠 이유는 상상해 보시죠. 상상해 보시고요. 점심 혹시 궁금하신 점이 다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교수님 뭐 하시면 그리고 이게 이제 악기를 왜 만들었냐? 이게 뭐 하다 보니가 아니고 이건 어떤 엄청난 가공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필요가 있고, 이 악기라고 하는 게 그 소리를 다루잖아요. 소리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건데, 소리의 리듬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리듬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청각 자체가 우리를 동물이잖아요. 청각 자체가 우리를 청각 자체가 우리를 어떤 리듬 속에 하나가 되게 묶어주니까, 이제 제가 배운 책과 그 관장님이 써주신 책을 정리를 하면은 악기는 어떤 소통이 필요한데 1차적 소통이 신과의 소통이고, 그러니까 사람끼리 소통하다가 신과 소통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소통해야 하냐면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인 거예요. 우리 집단이 신과 소통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소통의 1차적 필요는 신인데 방식을 결정한 데는 우리 방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만족시킵니다. 악기 연주는. 하나는 신과의 관계도 이렇게 정립할 수 있게 해주고, 공동체가 우리가 다 가청 영역도 다르고 음악에 대한 정서도 다른데 우리도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오고 갔지만 음악이라는 게 되게 개인적 행위 같고 노래를 부르면 나 혼자 즐거운 것 같은데, 의외로 그 노래와 음악과 이 모든 게 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경험을 하게 해주고, 좋은 곡에는 우주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준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보면은, 제가 책을 이게 지금 박물관이 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책에 따르면 발생도 찾을 수 있고 악기 종류도 찾을 수 있는데요.
민속별로도 분류되어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과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진짜 이 악기를 보면 신이 이럴 건가, 아니면 그 악기와 그 선생님들 각자가 공감하시는 바에 대해서 인상적인 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신과 소통이 나도 되는 문제인가, 그리고 재밌고. 그럼 지금 정희쌤 떠오르신가요? 신과 소통이 되는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네, 이 1차적 악기로? 악기는 이게 제 주장입니다.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발명한다, 집단이.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뭘 봐야 될까? 그래서 윤정인이라는 나는 어떻게 얘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죠. 네, 지금 너무 모양이 다양해서 깜짝 놀라셨죠? 강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보고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범주가 나뉜다라는 게 어떤 범주일까가 좀 궁금해서. 좋네요. 범주는 두 개인데 형태적으로 악기라고 하는 요 물건이잖아요. 물건. 이게 되게 재밌죠. 물건인데 완전 정신적인 물건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물건인데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감정은 그 스티븐 미슨에 따르면은 정신과 대비되는 말이 아니고 고도의 정신작용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지적인 상감물인 거죠. 제가 이 시작을 할 때 이게 다 상징이 다 들어가 있다. 상징을 한다는 게 이거랑 나랑 공통점 뽑아내고 이거를 관념적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게 집단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다. 그 모든 집단들이 필요로 하는 지적 활동의 문제군이 몇 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악기가 특정한 문제를 반영을 하게 된다는데, 일단 악기가 크게는 4개입니다. 잠깐만, 모델 있는데 이 페이지는요, 크게 4개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류로 할 수 있습니다. 체명악기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몸체를 두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두드리든지 이게 뭘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는데 이게 단단한 재료, 정의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단단한 재료를 가지고 관장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부딪히거나 흔들거나 긁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물체에 내가 가하는데 그 몸이 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체가 이렇게 울린다. 그래서 두드리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일부러 치는 것에서 유래한 것 같다. 보시다가 몸 전체가 울리냐, 뭐 어떻게 울리냐 이러고 책은 예를 다 들어주셨어요. 요거를 가지고. 근데 제가 그 악기를 몰라가지고 못 적었는데요. 그래서 그 실로폰 있잖아요. 제가 앞에 보던 그 돌 실로폰이 체명 악기고 아주 인상적인 악기네요. 사진보다 크네. 그 다음에 워터드롭 이런 것도 있대요. 이렇게 물을 전체를 이렇게 울리게 해가지고. 유현지 선생님 말씀해 주신 바다. 네, 근데 그냥 바다 하면 악기가 아니고 악기는 반드시 물체를 집단적으로 일부러 가공해야 돼. 내가 아무 돌 보고 두드린다고 해서 걔가 악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 공동체가 공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형태가 있겠죠. 물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악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제가 많은데 악기 이름 있잖아요. 악기 이름은 2개인데 소리가 악기 이름을 갈 때도 있고 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태가 악기 이름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서양이나 한참 이렇게 국가 만들고 이러면 이제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발의 악기 이름은 소리냐 형태냐 2개에서 접근에 들어가고 파악을 2개로 하는 거죠. 소리냐 형태냐 그런 분류도 있고. 2번째가 망명악기인데 이게 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은 체명이 아니고 망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부를 쳐가지고 제가 소리를 직접적으로 내해서. 그 다음에 기명악기가 관입니다. 관이고 현명악기가 현이 있는데 피아노가 현명악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그 안에 편이 있다는 거를 편이 있죠. 피아노 뚜껑 열어보면은 그래서 건반 악기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랬는데 실은 현이 내는 소리를 건반으로 치는 거고 그래서 이 악기의 울림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 이제 지난주 세미나에서 어디 끝났냐면은 주로 말하자면 북이 먼저냐 북이 먼저냐 피리가 먼저냐 악기의 진화사에 있어서 이런 퀴즈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배를 치는 게 더 쉬우니까 이게 악기로 먼저 만들어졌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 북종류의 악기가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로 만드는 악기가 동물의 막, 주로는 동물 가죽이나 요 피로 만들더라고요. 안 남아있어요. 일단 안 남아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인류의 최고 오래된 악기가 뼈피리고 그게 45,000년 전 것이냐 25,000년 전 것이냐 이런 논쟁이 노래하는 네안데르탈린에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스티븐 미스는 뼈피리가 악기의 기원일 거라고 보십니다. 요거 뼈피리가 일단 1번이다. 남아있는 것이 뼈피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안 남아있더라도 뼈피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해보면은 이 기준이 되는 게 뼈피리 중에 가장 이른 게 먼저라고 하는 하나가 45,000년에 나온 뼈피리고 하여튼 2만 년을 두고 논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45,000년 전 맞나요? 45,000년 전에 나온 그 악기가 1번이라고 하면은 그 악기는 네안데르탈 유적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도 악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인지 유동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연물을 사람의 소통 필요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두 영역을 중첩시켜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가 정설이 유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뼈피리는 그리고 이제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 나온 그 뼈피리가 곰의 그 허벅지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곰의 뒷다리를 가지고 뼈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스티븐 미스는 해석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저는 피리가 가진 속성 때문에 곰의 뒷다리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이게 다 지금 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을 합니다. 피리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소리를 이렇게 북이 가는 것보다 저 잘 모르지만 이 훨씬 더 초점화되어 있달까? 지금 날카롭다 표현도 좀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둥둥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면 둥둥이 피리가 아니 피리 그 피리가 그 두 번째 논쟁이 되는 그 피리는 새의 다리뼈로 만든 피리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만들려면 새 뼈여야 된다. 왜냐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 피리로 누구를 소통해야 되는데 신이랑 소통하는 1차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곰의 다리뼈보다는 새의 다리뼈가 더 적당하지 않는가. 상징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해보는 거고 고각적으로 뭐 전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그 네안데르탈인 피리를 인류 피리라고 해요. 인류 첫 번째 피리라고. 그거는 지금 그런데 유튜브 찍는 사람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중된 주장입니다. 시키는가에 따라 있고 그래서 악기의 역사에 악기가 크게 분류하면은 4개인데 그 중에서도 발생적 기원을 따진다고 하면은 피리류를 먼저 놓을 수 있고 왜냐면 악기 전체가 이유가 신과의 소통이라든지 전일적인 그 경험의 회복에 있다면은 피리다라고 이제 제가 읽은 거에서 주장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뼈피리여야 된다.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종류별로 봐야 되고 이 4가지 종류. 이 4가지 종류가 그 말씀이 좋네요. 어떤 식으로 관계성을 이렇게 촉발시키는가인데 제가 생각하는 다른 2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가 재료입니다. 재료. 왜 하필 그 재료가 선택됐는가. 이게 이제 저의 입장인데 사람은 그냥
레비스트루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고파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고. 의미가 부여된 것만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요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먹고, 저 동네는 저 의미를 부여해서 저걸 먹고, 필요에 따라서 세계를 해석하는 거에 레비스트루스라는 인류학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응용해 보면 우리 동네에 저 나무가 있어서 저 나무 가지고 악기를 만들다기보다는 어떤 재료를 특별히 선택할 거야. 그 집단의 물질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 속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동네 악기인가를 생각하면 남미는 이런 나무가 있구나, 이것도 중요한데 왜 하필 저 재료가 선택됐는가 이거 생각해보고 싶고, 두 번째가 형태입니다. 악기가 소리만 내면 되지. 예를 들면은 그 바이올린 같은 악기 첼로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앉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하자는 건가? 현악기 연주자가 남자가 많더라고요. 그 책에 쓰여 있었습니다. 관장님이 이렇게 많이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어제 눈 떠서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근데 거의 못 외우고 고용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악기가 형태가 있다. 그 자체가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아니면 요청되는 바에 따라서 형태를 만들고 굳이 무늬를 짜고. 그래서 재료 중에 우리가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은 재료 중에 예를 들면 뼈 같은 거 옵니다. 뼈. 닭뼈, 새뼈도 오지만 인골로도 재료를 씁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건가? 그 다음에 누구 뼈가 제 뼈가 악기가 될 리는 없죠. 예를 들면 뭐 고매한 스님의 위대한 주장이 우리의 훌륭한 어머니의 이런 걸까? 그래서 뼈가 오더라고 할 때도 그러한 인간에 대한 관점도 읽을 수 있고 형태적으로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 4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냥 저열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관악기 이런 식으로 관악기. 관악기, 현악기, 네네. 그다음에 타악기. 타악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타악기는 어떻게 보면 2가지로 분류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게 몸을 두드리냐, 네, 몸을 악을 두드리냐. 두드리냐. 근데 그 2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아까 돌이라든지 금속에 다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나 그러니까 어떤 가죽, 그러니까 껍질 이렇게 나누는 거라서 그러니까 관악기, 현악기는 재료에 따라서 나누지를 않았는데 타악기를 아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그게 아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익숙한 악기인데 일단 전체 4개만 가지 들어가면 4개 안에 들어가면 동네마다 이게 이렇게 분류를 한 건 서양학자가 분류를 한 거거든요. 민족에 들어가면 그 범위 안에서 놀긴 하는데 쇠 있지 않습니까? 쇠 청동으로 북을 만들어요. 막으로 쓴다고 해요. 진행을 하면 이렇게 요는 완전히 분류 안에 다 못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악기 자체도 또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그러면 또 더운데 여기서 지난주 그 소리박물관에 가셔서 나온 게 이제 현악기가 먼저 나왔냐 북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그 피리가 먼저냐 북이 먼저냐고. 악기 중에 가장 나중에 오는 거는 현악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다 그래요. 피아노는 정말 나중에 오는 거예요. 피아노 제가 사보려고 했는데 애들 뭐 교육이 좋을까 싶어요. 그건 악기가 아니고 그건 가구. 그걸 산다는 건 큰 일이더라고요. 뭐 전자 오르간도 있지만 뭐 제가 생각했던 피아노 있잖아요. 나무로 돼 있고 뭐 페달이 있고 뭐 이거 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뭐 수정 선생님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시고요. 피리도 들어가면은 복잡하네 지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손으로 치느냐 스틱으로 치느냐 현을 키느냐 뜯느냐 뭐 거기서 이게 지금 그러면 치는 거랑 거의 다름없잖아요. 이게 지금 기타 있잖아요. 클래식 기타도 치고 뜯고 다 하잖아요. 그 기교가. 그런 게 다 중첩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또 왜 만들었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복잡하다는 걸 생각을 했고 그 3페이지에 재료인데
재료로 이제 관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재밌었는데 인간의 뼈도 재료로 오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오후에 그 가면박물관 가잖아요. 인간의 피부를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 안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 벗기면 이것도 왜 안 벗겨지니까 아니 걔도 벗겨지는데 이것도 벗겨지지. 잘 벗겨가지고 잘 마두질인가 무두질을 해가지고 쫙 당기면 그것도 꽤 많이 썼다거든요. 가면은 인피를 바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패가 매우 빠르다. 와, 그 처리는 또 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인간의 뼈, 나무 종류가 많은데요. 보시죠 한번. 나무는 붙어 있잖아요 땅에. 뼈로 만드느냐 나무로 만드느냐 피리가 그거가 들어가는 바도 상상하기 나름이고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악기 모양 중에 아까 이제 그 제가 좀 두서없게 되긴 하는데 악기가 모양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관장님이 써주신 책을 정리하면 동물 모양, 동물을 흉내낸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상적인 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 악기가 많아요. 진짜 악기가 암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모르셨죠? 네, 아셨어요? 아셨어요? 저는 어제 책을 읽고 아주 재밌었어요. 자연의 모든 게 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이 만든 물건도 우리는 중성이고 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니니까 악기가 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연주하는 대사, 그러니까 악기가 여성이면 남자가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악기 자체가 남성 여성으로 돼 있어서 연주에서 두 개의 효과를 본다든지 기와도 암수가 있고 악기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성행위가 관련이 되는 것이 많다. 그거는 뭐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인상적인 거를 봤는데 그 관장님이 정리해 주신 그 책에 악기와 관련된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악기 신화를 관장님이 소개해 주신 거를 쭉 봤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거 중에 북에 대해서 신화가 많나 봐요. 그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 이거를 나중에 돌아가셔서 지금 오탑이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몇 개 치는 거라서 어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악기에 관련된 신화 중에 악기가 관련된 신화 이게 딱 들어가지 않을 건데 북과 관련된 신화 그다음에 피리랑 관련된 신화에 무슨 패턴이 있나? 그러니까 아까 어느 악기가 먼저냐 어떤 욕구가 훨씬 더 근원적이냐 그거 따져서 계산하면 되지 뭐 그런 거라든가 했는데 6페이지에 이제 이 북미 인디언 드럼 이렇게 인디언도 참 많을 텐데 어느 인디언인지 궁금한데요. 요 얘기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재밌는 얘기예요. 이 앞부분에 보면 태양신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조용한 이게 신화가 동화의 기원인데 보통의 동화의 기원이 되는 신화는 만물의 형태의 이유를 풀어요. 사람은 왜 다리가 두 개인가 하면 이렇게 돼요. 섬은 왜 생겼냐 하면 형태에 대한 이유를 푸는 게 인류가 제일 먼저 만든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하느님이 뭐 하시래 이게 아니고 나무는 왜 저렇게 생겼냐 하면 이게 신화죠. 근데 이제 이 악기 신화입니다. 제가 왜 생겼냐, 그러니까 이 민속 악기들이 악기의 종류마다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신화가 없는 악기는 악기가 아니다. 근원에 대한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 또 악기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디언 드럼이 왜 나왔냐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태양신이 보니까 너무 조용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태양신이 내가 다 줬는데 태양이 지금 뭐 저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북이 만들어졌다네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이거대로 되게 재밌어요. 이거대로 북을 만들려면
이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뭘 훔쳐가지고 얘들 열받게 해서 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태양한테 모든 걸 받은 애들이 그냥 조용히 산 거야. 근데 태양신이 왜 저래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쟤들은 나한테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간에 어떤 애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얘들이 열받아서 왕왕왕 하다가 아 드디어 태양신이 쟤들이 가벼워졌구나.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전적인 동화의 모티프가 들어가는데 동화에 그 안 웃는 공주 이야기 시리즈 있잖아요. 공주님이 안 웃어요. 집 밖에 안 나와. 그러면 왕이 제 결혼 좀 시키라고. 그러면 이제 먼 나라에서 막 와. 금과를 들고 걔들 다 안 되고 거지나 광대나 그 예술가가 나와서 공주를 웃겨가지고 부부가 되는 동화의 테마 익숙하시죠? 제가 이 기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무거운 거예요, 공주가. 뭐 중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동화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다 말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갖는 건데 이 북도 뭐냐면은 이 너무 슬픈 거라고 가만히 무겁게 이렇게 가진 거를 보고 있는 건 되게 신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를 이렇게 나누도록 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악기를 만든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에 갑자기 즐거워져 춤을 춰. 그래서 행복하게 됐어. 그래서 이 춤이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 소리가 우리를 가볍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피리 신화도 있습니다. 풍기라는 악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제가 전문을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그 결혼 모티프 두 번째 결합된 거고 북미 인디언 드럼은 이 소리가 하늘과 소통하는 거고 풍기 신화의 그 무거운 공주 그거랑 좀 더 결합되어 있는 신화네요. 그다음에 그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시죠? 이거 잘 아세요? 피리 부는 사나이? 그냥 피리를 부니까 애들이 따라다니다가 다 빠졌다 사라지네. 이렇게 전부간에 피리를 불어줬어. 시장 약속을 안 지켰어. 100만 원 준다고 해서 50만 원 줘가지고 열받아서 피리 불어서 애를 빠뜨리고 그 하메른에 이 축제가 있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피리 부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관광객들 데리고 강으로 간대. 빠지고 그런데 이게 중심을 더는 거기도 하고 관계를 이끄는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기 중에 이제 악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신과 소통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그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그게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게 해준다라고 악기 발달의 역사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제가 그 많은 부분을 신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읽는 것보다 보기도 바쁘니까 오늘 움직일 텐데 그러다가도 돌아오면서 조금 얘기 나누고 출발해 볼까요? 네. 뼈를 처음에 악기로 썼는데 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래서 그런지 이 형태들이 네. 다 나무가 많잖아요. 네네네. 나무가 많죠. 왜 많냐고? 그러게요. 또 뭐가 기대되십니까? 사람을 모양으로 뜬 악기도 많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동물인데 그 동물 범위 안에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개구리 모양의 악기가 있듯이 사람 모양의 악기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세가 문제가 되겠죠. 자세가 서있냐 들었냐 뒤졌냐 요가 자세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떠세요? 그 성적인 게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타 네네. 종류가 다 이렇게 안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이니 네. 저게 성관계.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악기가 근데 왜 성관계를 표현해야 될까요? 여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관계를 표현해야 돼요. 이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 성기결합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죠. 신과 소통하려면 그 성관계로 표현돼야 돼. 초월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왜 그럴까요? 악기가 필요한 때 있잖아요. 필요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신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언제예요? 불편할 때 뭔가 불편한 보세요. 비가 안 와. 전쟁이 났어. 태어나. 죽어. 아파. 이게 다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경계에 대한 관리죠. 관리라는 말은 안 맞지만 그 성관계를 하는 상징을 막 넣어가지고 경계를 제 말이에요. 제 말. 뭐 태어난다 이런 거는 둘째고 뭐 안정화시킨달까? 하여튼 경계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악기가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까 불편할 때, 안정성이 깨질 때, 그래서 경계적 사건을 그 음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도 순서가 있고 선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적 사건을 이런저런 리듬 안에서 안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다시 돌리는 거죠. 원래 그 안정된 상태로. 성관계의 비밀. 선생님도 갈까요 그러면? 네 보고 얘기하시면 보고 얘기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성관계가 왜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관계 자체가 아니고 악기가 당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악기로. 그 일을 하는데 강강강강 이런 게 아니고 강약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안 돌아가게 치우치지 않게 어떤 리듬 속에서 그 일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악기가 나중에 그 네. 조율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 앞에 있는 악기도 약간 그런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악기의 조율은 이게 음계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형식화 다 된 거고 두드리면서 성관계의 기호를 가지는 거는 두드리는 자, 뭐 중간에 그 공명을 현악기는 악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경계의 그 위치 불안정한 사건을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현악기는 요런 식으로 조정해라고 음률로 명령하는 거. 그 악기 안에서 현악기가 가지는 위치가 나카자와 시니치는 완전히 딴 거다라고. 이건 현악기는 국가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아주 강력한 왕권이 확립돼야 이 음계를 조월하려는 의지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방식대로 이제 못 두드리고 보호대로 두드리게 되고 그걸 더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음악적으로 취급해주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다시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나중에 정신없어서 앉아서? 이 책이 좋았어요. 이게 혹시 여유가 계시면은 마스크라는 책을
그 가면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아, 갈수 있어. 왜? 아침마다 제가 쓰고 나가는 그렇지. 거. 밖에 나갈 때 탈을 지금도 쓴 상태에 있습니다. 안 하고 수수해 보이시는데 수수한 가면이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어? 인문세 가면? 인문세 올 때 쓰는 가면? 그럴 리가 없는데. 세 권의 책을 보고 제가 놀란 거는 전체적으로 이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 핵심은 가면도 악기도 이렇게 신하고 소통이다. 1차적 목적이. 근데 이제 제가 이 신화를 적어 온 게 이게 참 재밌었어요. 4페이지부터 북에 관련된 신화. 그래서 악기 신화를 이렇게 따로 모으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가면을 둘러싼 신화가 있나. 가면도 이 책에는 없었지만 그 물건에 대한 신화를 좀 찾아보면은 동아인류학자로서 제가 나의 좋은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은 똑같은데요. 가면이 왜 필요했나입니다. 8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악기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는데 가면을 쓰는 사람도 자기를 어떻게 느끼나 이런 관점에서 가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페이지로 가볼까요? 눈이 부시시구나. 알아서. 가면 개념인데요. 가면이 그 책에 따르면 정의가 하나 사람, 악마, 동물 등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 얼굴에 써서 분장에 사용하는 걸 알고 계시죠? 이게 정의인데 악기도 아까 그 관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주되는 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악기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그거 좋았네요. 뭐 여성 의뢰에 쓰는 북, 남성 의뢰에 쓰는 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물건 하나로만 보면은 전체가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구조로 박물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면을 상상하는 게 재미가 있고, 가면이 얼굴만 강조되어 있는데 이 얼굴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강평쌤도 이 몸 전체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꾸부정하시네요. 그럼요, 지금. 저 가면을 새처럼 합니다, 지금. 이 가면을 써서 이렇게 신체 전체를 다 바꾸는 요 앞면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호모 사피엔스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무에서 사람을 봐야 되니까 자연적인 정보와 사회적 정보를 한 물건 안에 일부러 집어넣는 행위. 그래서 아까 그 관장님께서 숟가락보다 피리가 먼저 나오다. 그 젓가락은 정말 뒤에 나온 거죠. 타고는 지금 손으로 먹었잖아요. 젓가락은 너무 뒤에 나왔다. 숟가락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고, 그런데도 가면 역시 이렇게 가면이 있는 거는 다 맞고 가면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읽은 책에 가면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키시, 은키시인데 이거 잘 보면 할례 때니까 이게 통가 의례 때 통가 의례 하는 애가 쓰기도 하고 시키는 사람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누가 쓰는지를 조건 속에서 보면 더 재밌고, 가면이 조상의 영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가면도 아무나 쓸 수가 없고 썼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마키시, 은키시의 위에서 다섯 줄에 이거는 제가 찾으면서 재밌었는데, 우리는 가면이다 하면 대상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많은 언어가 가면이다라는 그 명사 안에 행위, 조건 이거 다 넣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네 이런 것도 마키시를 쓰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 전체 이제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근데 그 CF라고 한 게 이 영어로 마스크는 개념적으로 다르게 좀 써야 된다. 왜냐면 영어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진실된 얼굴을 감추는 행위. 그러니까 그 영어 마스크라는 단어는 그 이면에 진짜가 있고 밖에 게 가짜다. 그러니까 그 페르소나 개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 정체성을 바꾼다. 근데 여러 등등 해가지고 원래 내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외장을 꾸민다. 이러면 이제 영어식 가면이고, 그거 말고 원래도 없고 표현된 것도 없고 이 가면이 좀 다른 관계를 설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굴이죠, 얼굴. 그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오다가 박문호 선생님하고 김어준이 하는 한 달에 월간 김어준에 몇 톤인지 모르겠는데 초기호 제가 들었는데 박문호 선생님이 호모사피엔스가 털이 없다. 일단 서 있는 정도 사람밖에 없는데 서 있는 것도 모자라서 털이 없다. 근데 털이 언제 없어지냐에 대해서 박문호 선생님 하신 말이 털이 그냥 없어지긴 되게 곤란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에서는 털이 있으면 땀구멍, 땀을 배출하기가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눈이 다 부셔서 이 뒤로 땀을 배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털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땀을 빼야 돼서. 근데 땀을 빠진다는 거는 물을 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문호 선생님 설명에 물주머니가 먼저 나왔을 거다. 그러면 물주머니를 갖게 되면 땀도 많이 배출할 수 있게 되고 이 털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주머니가 아까 악기 중에 허파도 있지만 보통은 동물의 창자로 만듭니다. 바로 만들 수가 있고 뼈바늘은 10,000년 전에도 다 있거든요. 실을 뭘로 쓸까요? 구석기의 실. 그게 힘줄이고 아까 현악기는 제일 늦게 나왔는데 아프리카 쪽에 현악기 먼저다라고 하셨잖아요. 동물 힘줄을 실로 쓰면 되더라고요. 네, 아까 동물 힘줄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동물의 힘줄이 매우 질기고 튼튼해서 구석기 드레스는 그걸 뼈 바늘에 끼워 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썼을 거고 물주머니는 요 장으로 소장 대장으로 다 만들었고 그거를 해가지고 먹고 털 떨어졌는데 털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햇볕을 충분히 받고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가장 빨리 떨어지는 게 요 털인데 얼굴 털 떨어져야 가면이 나오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털 있는 애들은 가면이 또 필요가 없고 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얼굴에 대해서 얼굴이 이제 사회적 관계를 되게 발전시키는 장치인데 털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얼굴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얼굴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자가 가면인 것 같아요. 설득이라기보다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박문호 선생님의 말씀은 얼굴이 신체 어떤 부위보다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몸은 벗겨놓으면 거기서 거긴데 색깔적으로 얼굴이 붉다, 눈은 희다, 안은 까맣다, 홍련이 안은 까맣다. 그래서 그 조합으로 메시지를 발신을 되게 하는데 그 조합을 읽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진화적으로도 저의 결론은 필이 나오면 마스크도 나온다 입니다. 근데 마스크는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고 그게 너무 최초의 마스크 뭘로 만들기가 쉬울까요? 나무인데 나무 껍데기. 그게 이제 남아있기가 돌로 만들면 모를까. 남아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무 마스크를 찾기는 어렵지만 가면을 썼을 거라고 가정되는 것이 동굴벽화에 남아있는 반인 반수상에 이제 가면이 있고 울산 방구대에서 우리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울산 방구대 그림에 그 가면이 있습니다. 그게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울산 방구대 악기도 있는데요. 울산 방구대 악기가 피리류예요. 거기 악기 2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썼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조각의 흔적에 사람을 표현할 때 입으셨다가 벗으셨다가 우시선생님 바쁘시고요. 그래서 가면성의 문제냐면 가면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걸 누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혼자 즐겁자고 메이크업 하는 게 아니고 내 메이크업을 누가 본다기 때문에 이 사회적 관계도 있고 근데 마스크 제작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걸까 생각하면 신이다. 혹은 마스크는 쓰기 때문에 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의 기억에 따르면은 마스크가 되게 많은데요. 마스크가 중남미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 일반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2종 교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다른 두 개를 한 얼굴에 섞어 넣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 자체가 곰가면이다 말고 곰인데 뱀이다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거나 아까 악기에도 얼굴이 몇 개씩 있는 거 북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중남미 가면이 특히 그러니까 아메리카 가면이 특히 얼굴을 여러 개 아니 아메리카 가면 특히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저 동남아도 가면이 장난 아니고 그런데 요는 여러 상을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아까처럼 나에게 어떤 그 정서적 촉발을 일으키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왜 저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4번이 이제 저의 주장인데요. 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한 게 아니고 내가 소통하고 싶다거나 느껴야 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응축해 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곰 있는 세계에서 곰가면을 만든다 라기보다는 상징적 기호의 결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자, 요거 메소아메리카의 경우 9페이지 3 가면의 기능 위에가 마스크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저 중남미 가면의 특징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들어가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후로 들어가면은 기독교 상징이 그 원래도 동물, 식물, 정령, 죽음 뭐 온갖 거 다 들어가서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 성화에서 쓰던 상징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아주 복잡하고 혼종적인데요. 기독교 들어가기 전후가 이제 중남미 가면에서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어떤 흔적이 있을지 찾아보고 싶고 그런데 그 기독교 들어가기 전에 가면은 얼굴을 가리거나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이걸 딱 쓰면은 얼굴이 제가 그러니까 수정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수정쌤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게 되잖아요. 이 표정을 읽어가지고 박문호 선생님은 말보다 요걸 읽는 기술이 먼저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지시하는 것보다 이걸 읽는 훈련이 더 많이 돼 있대요. 저게 비웃는 거다 저것이 좋아서 웃는 거다라는 걸 읽고 말을 이렇게 그 이후에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말하기 전에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 그런데 가면을 쓰면은 이게 무슨 행위가 되냐면은 이게 지금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이런 나를 누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을 하는 것도 내가 요 가면으로 맑고 깨끗하시잖아요. 그냥 뭐 가릴 게 없다 난 이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맺힌 게 없으시네 이러고 진솔하게 얘기를 알아서 하고. 근데 그 강비 선생님이 풀 메이크업을 하시고 정장을 입으시면 뭐 글쎄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풀 메이크업 정장하고 아, 나온 그래요? 거예요. 아, 저럴수가. 그래, 어디가. 그거는 읽는 사람이 결정한다. 요거 핵심인데, 가면을 쓰면은, 우리가 생각한 거는 저 앞에 똑같이 생긴 애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얼굴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면을 한 사람이 딱 쓰잖아요. 그럼 그 공간 자체가 그 얼굴을 한 모드를 출연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가면을 쓰면 이 분위기가 가면 무도회가 되는 건가요? 한 사람만 써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는 전체가 그들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가면에서 핵심은 내가 쓴다가 아니고 나를 누가 본다. 요거 재밌으신가요? 좀 재밌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가면 쓰는 것도 웃기죠. 사실은. 그렇죠.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면의 핵심은 누가 나를 보는지를 쓰는 자가 지시한다. 가면이 만약에 10개 있다, 강필쌤의 그 옷장에. 그럼 강필쌤은 그거를 갈아 쓰실 때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은 이들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 가면이 아닌 사람이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 강필쌤이 이제 1번 가면 쓰고 이제 대문을 열고 나가세요. 그러면
존재들은 1번 기호 중심으로 편집이 돼요. 그 출연해야 돼. 그 강필쌤은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1번가만 얘기하고 되게 가셔서 이제 2번을 쓰시고 3번을 쓰시고 이럴 때마다 대상이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어떠십니까, 장님쌤? 한 사람만 써도 모두가 그 네. 가면을 쓴 거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네, 몇 단계가 있는데 그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그렇게 돼버려요, 바로. 그렇게 가정하고 만드는 게 가면이에요. 가면도 개인이 못 만듭니다. 가면이 집단 상상을 엄청나게 놓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허락된 타자들, 인간인 얼굴로, 그러니까 이 얼굴로, 이 살색으로 마주할 수 없는 존재를 문화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가면에 그 상을 입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가면 아마 그렇죠. 어떤 생각이? 가면을 그렇게 바꿔 쓰고 나온 사람이 네. 내가 가면을 쓰지 않았는데 그걸 네. 볼 때 네, 그러면 저도 네. 그걸 모두를 변환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변환해야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안 쓰고 있는 사람도 네, 안 쓰고 있는 사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가면을 썼잖아요. 이게 안 쓰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없는 존재예요. 아니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같은 방식으로 희고 까맣고 빨간 요거 있잖아요. 요 네. 세트. 우리 지금 이 세트를 쓰기 때문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뱀 가면을 쓰잖아요. 뱀은 뱀하고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트랑 지금 뭐 안 해요. 이거 사라져.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면을 쓰고 나타나든지. 가면을 쓰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가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철학적으로 1차적 개념은 우리의 얼굴이라는 게 내가 뭐를 갖고 쓰는 도구가 아니고 인류의 진화에는 타인이 나를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고 나도 타인의 얼굴로 나를 해석시켜야 되고 그 박문호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하시던데 카드 게임 할 때 있잖아요. 카드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뽑은 카드를 나는 모르고 여기 이마에 붙인대. 그리고 표정을 보고 아, 잘했네. 아, 못했네. 이런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면을 쓰는 것도 그런 내가 쓰는 거는 해석되는 조건의 문제다. 그래서요. 그렇다. 그래서 가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의 가장 큰 중요한 주장은 뭘 재현한다라든가 뭘 지시한다. 가면은 관계를 보여준다. 그런데 인간이 평소에 마주할 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일시에 출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를 가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잘 보세요. 벽사 이게 벽사가 하여튼 질병 치유 이런 거죠. 벽사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처용 가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쟁, 장례, 성인식, 수렵, 소태문 이 집단 얼굴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범고래 가면을 쓰고 가야죠. 이렇게 어디 갈 때. 그러면 우리가 범고래 가면 쓰는 순간 여기가 물이고 뭐 이런 식의 배치가 되는데요.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이게 다 그냥 평상시가 아닐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조정에 들어갈 때 필요할 때 가면을 쓴다는 게 그 수요일에 우리 종교인류학에서 그 낙하자 신을 발명하는 것처럼 이제 경계를 출현시키는 거예요. 경계를 그 자체가 경계고 그래서 자 6번 중남미 가면의 쓰임새가 마스크라는 책에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스크라는 책에서는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박물관 관장님이 민족별로 악기 보면 안 돼 이러시잖아요. 지역별로 봐야 되는데 그 제가 생각을 했는데 가면이 지역별로든 아니 가면은 민족별로. 가면은 되게 그러니까 가면이 훨씬 더 집단에 기속돼 있어요. 집단의 상징 코드. 근데 악기는 그게 이제 소리이기도 해서 그런지 집단만 고유하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싶고 그런데 보면은 그 북청 사자노름 있잖아요. 그게 동아시아의 이상한 동물인데 동아시아에 사자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크니까 어디서 사자가 이렇게 온 그 사자가 동아시아 공통의 벽사 가면인데 민족별로 가면이 되게 독특해서 서로 구별이 잘 되는데 그 안에 전쟁하고 또 결혼하고 이러다가 가면이 이렇게 전파도 되는 거예요. 요는 아침이랑 오늘 그 박물관 관장님 뵙고 오늘 모르겠어요. 이게 그 공부를 해서 들은 게 저의 그 겐또인데 오전에 따르면은 음악은 지역 영역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 지역 중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민족이 오든 어떤 민족이 가든 그 땅이라든지 그 조건의 구속을 많이 받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은 우리 채로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그 가면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을 그 동네에 두고 가지가 않고. 제가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제가 설명 잘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시각과 청각의 차이. 아, 너무 좋네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둘 중에 정말 비슷한 때 동시에 나왔는데 뭐가 더 먼저 나왔을까? 해도 악기가 먼저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각이 관념적이잖아요. 뭐 요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음악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시각과 청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이제 오전하고 오후를 공통점을 따지면은 악기도 되게 형상적이었잖아요. 되게 뭐 무늬가 있고 그런데 가면도 그게 우리가 그 사운드를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데 여기가 한반도여가지고 근데 그거가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서 사운드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별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은 가면은 가면이고 그래서 중남미 가면의 쓰임새가 크게 4개입니다. 보시면 가면이 장례다 장례. 죽을 때 중남미에서는 가면을 많이 쓴다. 와, 신의 얼굴이다. 그 다음에 전승기념물, 전쟁과 관련해 있다. 승리했든 패배했든. 그 다음에 전사의 머리장식, 뭐 연회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가면을 보시면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나, 어떤 형상을 붙이나, 쓰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 그리고 되게 원초적으로 평소에 나와 아닌 자와 소통하려고 했는 그 범위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소통하고 싶은 애들이 종류별로 많은 거야. 일 수도 있고 요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카톨릭 성당에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